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 기술주를 중심으로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종가를 보시면은요. 자, 이날 나스닥 지수가 1.5% 상승을 하면서 거의 12,000선 근처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날 다우 지수는 강보합, 그리고 S&P 500 지수는 이 내부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0.9%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두 번째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과 정책은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넷플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나왔고 오늘 본장에 이러한 영향력이 나온 상황인데요. 우선 넷플릭스 측에서는 구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덜 줄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구독자 수가 97만 명, 상당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측에서는 200만 명 이상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망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좋게 봤고요. 또 넷플릭스 측에서는 이제 2분기 지나서 3분기에는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게 하는 그런 재료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테슬라와 관련된 실적도 시간 외에 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순이익이 22억 6천만 달러, 작년 대비해서 2배나 늘어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인상시켰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그대로 매출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또 지금 순이익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해서는 169억 3천만 달러입니다.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순이익은 늘었고 매출은 부진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순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도 호재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좋게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 상원 쪽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호재가 연결되는 분위기인데요. 총 규모가 52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표결을 통과시킨 상황이고 본격적인 토론에 착수를 한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양당 모두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 기대가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원하는 이런 세부 법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수혜들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 밖에 경제 지표는 약간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주는 재료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6월치가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거래는 전년 대비해서 줄었고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높아지는 집값하고 전세대출의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미국의 주택시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랑 비슷하네요.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날 섹터 평균 0.5% 올랐습니다. 어제 전 섹터가 다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도 나온 것도 있고요. 또 기술 업종이 상승을 주로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경기 소비재입니다. 1.7% 올라가면서 이 소매 업종이 세부적으로 강세를 띈 게 특징이었고요. 이 밖에 IT, 서비스, 이쪽은 전부 다 안에 있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띈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것은 시장의 방어 성격을 띠고 있는 유틸리티,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쪽에서도 1% 이상 밀리게 되면서 역시 이 헬스케어가 그동안 대안주로서 자금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IT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혼조 흐름으로 보이지만 이제 기술주라든지 산업재 쪽, 그리고 금융 쪽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기술주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은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를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 상승을 했었고요. 또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런 상승폭의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덜 오른 것부터 보시면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입니다. 딱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고용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BNP 파리바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8%로 메타 플랫폼스만큼이나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증권사 영향인데요. 제프리스 쪽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강달러에 대한 이유, 그리고 경제 전망이 약간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해석이 몰리게 되면서 이날 전자상거래 업종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게 바로 넷플릭스, 이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강세를 띠고 있었는데요. 큰 종목인 디즈니도 넷플릭스 덕분에 한 3.7% 올랐고, 컴캐스트도 1.2%대, 그리고 파라마운트도 3.8%대로 전반적으로 스트리밍이 이날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다른 IT 종목 중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반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애플이죠. 애플 TV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호재를 반영하면서 1.3%, 그리고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또 OTT가 있습니다. 그래서 3.8% 추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IT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강했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IT 소프트웨어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띄워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나우가 4.8%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따른 그런 커버리지 소식에 올라간 것이고요. 이 덕분에 인투이트라든지 다른 종목들, 엑센추어 이런 종목들이 다 적게 오른 게 한 4% 초반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위아래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인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종목들로 보시게 되면은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 대표 종목이겠죠. 4.2% 올라갔고요. 또 하이닉스와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장비 쪽에서는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가 4%나 강세를 띠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개별적으로는 인텔 쪽에서 지금 도이체 방크가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날 장중에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0.8%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간으로 와보시죠.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보험사 쪽, 이쪽이 다 약세를 띄었습니다. 우선은 기술주로 자금이 이렇게 이동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인 악재도 겹치게 되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크게 밀린 게 머크입니다. 지금 암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실험을 했던 걸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2.9% 하락을 했었고,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들, 그러니까 코로나를 제외한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 화이자, 에브비,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들까지도 이러한 머크의 여파가 퍼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실적 잘 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역시 차익 매물에다가 이러한 분위기를 좀 동반해서 타면서 이날 보험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정유주만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원유 장비 쪽,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바로 이쪽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은 다 올라갔는데 시추 쪽보다는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이 좀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부분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요,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리조트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되겠는데요. 실적은 안 좋았는데 지금 마카오 쪽에서 다시 한번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가 더 커서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실적은 혼조였습니다. 매출 쪽에서는 10억 4,700만 달러가 나오면서 호조가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카오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개장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마카오 쪽에서는 카지노 시설들을 천천히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속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정상화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약간 상승 탄력이 줄긴 했어도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것 중에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날 라스베가스 샌즈는 5.8% 오르면서 37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 쪽에서 베이커 휴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좀 하락했던 그런 업종이기도 한데요. 실적이 부진해서 하락했습니다. 매출이 48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0.15달러.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한 부분이 되겠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부품 조달이 좀 난항을 겪었고 또 러시아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수요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가 부각이 됐던 것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됐습니다. 장중에 바닥 찍고 다행히 양봉으로 끝났고요. 7.5% 하락하면서 26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약세 흐름이었었는데요. 크게 정책하고 에너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부담이었었고 지금 ECB에서 통화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5bp가 지금 시장의 예상치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0bp까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종목들을 조금 누르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또 이 밖에 약간 관망 정도의 재료로서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쪽에 가스 공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날 0.3%를 전후한 약세 마감입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0달러를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 1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가솔린, 재고가 크게 늘면서 다시 한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계속 중국 쪽을 팔로우하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면서 1.3% 올랐고요. 금값은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16개월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1,700달러도 깬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금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3%대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의 상승세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나와줬습니다.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보이는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0.2에서 1.5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이틀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밝히면서 하루에 무려 30% 이상 폭락했던 넷플릭스가 예상보다 개선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7.3% 급등해 IT와 미디어 업종을 동반 상승시켰고 국제 유가의 하락 지속도 시장의 호재로 반영된 하루였으며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이번 주말 리오프닝한다는 뉴스로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등 임의 소비재 업종 상승이 두드러졌지만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에너지 업종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0%의 S&P 500 기업이 2,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약 70%가 예상을 웃돈 성적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오늘 폐지한 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역시 예상을 상회한 2, 4분기 EPS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수요가 줄면서 미국 주택 매매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됐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 재고 부족으로 인해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어서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시손님 금리 여파로 지난주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는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NAR에 따르면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5.4%,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2%가 감소했는데요. 판매 규모는 계절치를 적용한 연율 512만 채로 시장 예상치였던 536만 채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 같은 판매 추세는 팬데믹 초기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세를 타던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주택 거래가 한산해졌지만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미국 전역의 주택 가격의 중앙 가격은 전달보다 2%, 1년 전보다는 13.4% 급등한 41만 6천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협회 측은 모기지 금리가 이 정도 폭으로 이러한 단시간에 뛴 적은 없었다면서 이 같은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던 수요자들조차 사상 최고의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로본드 상환과 이자 지급을 오는 8월 1일부터 24개월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 영향에 따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무부에 8월 15일까지 채권단과 상환 유예에 대한 협상을 열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급 유예에 따른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또한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 총생산 연동 보증금 지급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채무 상환을 2023년 말로 유예하고 추가로 1년을 더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실질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고물가지만 생각보다 소비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관련된 증권사의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번스타인이 지금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살 최적의 시기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중국 정부의 압력 해소와 전자상거래 시장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지출 완화, 그리고 가맹점의 이탈 현상 감소 등으로 인해 알리바바의 총 판매 가치 GMV가 반등할 것이라면서, 알리바바의 주식은 주당 85에서 90달러가 평가 가치의 바닥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위험 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경영진이 최근 들어 자신감에 넘쳐 있으며 이것은 향후 분기에 핵심 마진이 더욱 안정될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목표 주가를 전일 종가 대비 24% 높은 주당 13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알리바바의 주가는 0.74%가 하락한 103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6월 경기 선행지수 LE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보다 하락한 마이너스 0.6%이며, 이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7월 관할지역 제조업 지수, 연방노동부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되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트래블러스와 다우잉크를 시작으로 오토네이션, DR 호튼, 필립 모리스, 도미노스 피자, AT&T, 뉴코어, 노키아, 인투이티브 서지컬, 어메리칸 에어라인스, 블랙스톤, 유니언 퍼시픽, 프리포트 맥모란, 스냅잉크,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